조선 영조 연간의 일입니다. 충청도 산골 어딘가 고갯길이 몇 구비를 돌아야 나오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. 장이 서는 읍내까지는 반나절 길이었고 관아까지는 하루 길이었습니다. 산이 깊으니 봄이 늦게 오고 가을이 일찍 갔습니다. 그만큼 겨울이 길었습니다. 그 긴 겨울을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빌린 곡식으로 버텼습니다. 봄에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이 환곡의 이치였습니다. 그러나 그 마을에서 환곡은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마을 어귀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이름은 윤씨였습니다.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반쯤 구부린 채 밭을 일궜습니다. 아들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. 손자 하나가 있었지만 군역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. 윤씨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돌담 두른 작은 초가 하나와 해마다 줄어드는 뒤주였습니다. 뒤주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. 관아 향리 노씨였습니다. 노씨는 이 산골 고을의 환곡을 담당하는 아전이었습니다. 봄에 곡식을 빌려줄 때 한 마리면 가을에 갚을 때는 3마를 받았습니다. 나라에서 정한 이자는 10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그러나 노씨의 장부에서 그 법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. 2배, 3배의 이자가 당연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.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노씨는 관아의 사람이었습니다. 항의한 집은 다음에 고지서엔 어김없이 더 많은 이자가 붙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. 그해 늦가을 날이 저물 무렵이었습니다. 낡은 두루마기 차림의 나그네 한 사람이 고갯길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. 해가 지려면 1시경도 남지 않았는데 다음 마을까지는 산길로 2시간이 넘었습니다. 나그네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. 윤씨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. 굽은 허리에 흰 머리카락이 산발처럼 흐트러진 노파였습니다. 그는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. 젊은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어딜 그리 싸돌아다녀. 즉, 나그네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날이 저물었습니다. 하룻밤만 신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? 할머니가 또 한 번 혀를 찼습니다. 밥도 별로 없는데. 들어와요, 들어와. 좁은 방이었습니다. 벽에 금이가 있었고 창호지가 여러 군데 찢겨 있었습니다. 나그네는 방 안에 앉아 집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. 부엌이 보였습니다. 아궁이 위 솥이 보였습니다. 솥이 비어 있었습니다. 잠시 후 할머니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. 보리죽 한 그릇이었습니다. 나그네는 받아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 할머니 것은요? 나는 아까 먹었어요. 나그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빈 솥이 눈에 밟혔습니다. 할머니가 먹지 않고 내어준 죽이었습니다. 나그네는 죽을 먹으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이 마을은 어떻게 사십니까? 겨울나기가 괜찮으신지요? 할머니가 방문 밖 마루에 앉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? 올봄에 관아에서 보리 2마를 빌렸는데 가을에 6마를 갚으라는 거야. 2말 빌렸으면 2말 남짓 갚으면 되는 것 아니오. 그게 법도라고 들었는데. 나그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6마리라 했습니까? 그 노씨 아전이 장부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야. 내가 글을 모르니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. 다른 집들도 그렇습니까? 다들 그렇지. 이 마을에서 노씨한테 안 당한 집이 어디 있어. 그래도 말들을 못하는 거야. 말했다가 더 당하니까.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. 송아지가 호랑이한테 따진다고 호랑이가 물러나겠소. 그냥 사는 거지 뭐.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. 송아지가 따질 수 없다면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밤이 깊었습니다.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나그네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.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.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. 그냥 사는 거지 뭐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을까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앞에 송아지가 된 채 입을 닫고 있을까? 나그네는 눈을 감았습니다. 그리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.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.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나그네는 이미 방을 비우고 없었습니다.
마루에 엽전 몇 잎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밥값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.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을 텐데. 즉,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지. 그 시각 나그네는 관아 동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향리 노 씨를 불러내게 했습니다.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. 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.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가 장부를 요구한다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. 당신이 뭐예요? 감히 관아 장부를 요구하는 것이오. 나그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장부를 가져오시오. 노 씨가 비웃으며 포조를 부르려 했습니다. 그 순간 나그네의 품에서 마패가 나왔습니다. 손바닥만한 둥근 원판. 그 안에 말 3마리의 형상이 또렷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. 암행어사 출두야. 관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장부가 펼쳐졌습니다. 법도에 따른 이자율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는 2배에서 3배의 간격이 있었습니다. 수년치 장부를 비교하자 노 씨가 착복한 곡식이 수백 섬에 달했습니다. 노 씨의 집 창고에서는 곡식 자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빼앗긴 것들이었습니다. 박문수가 명했습니다. 노 씨를 포박하라. 부당하게 거둔 곡식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. 앞으로 이 고을 환곡 이자는 나라에서 정한 법도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.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. 며칠이 지났습니다. 관아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. 집집마다 곡식을 돌려주었습니다. 윤 씨 할머니 집에도 포대 하나가 놓였습니다. 할머니는 그 포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겨? 마을 사람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. 며칠 전 암행어사가 관아에 출두해서 노 씨를 잡아들이고 빼앗긴 곡식을 모두 돌려주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. 암행어사? 그게 누구야? 박문수 어사입니다. 박문수가 누군데?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. 며칠 전에 나그네가 하나 묵었는데 그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싸돌아다닌다고 내가 혼쭐을 냈는데.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. 할머니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.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어사나리한테 혀를 찼구먼. 그 양반 밥도 보리죽 한 그릇밖에 못 드셨는데. 할머니는 그날 이후 뒤주 앞에 설 때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. 그 나그네를, 낡은 두루마기에 먼지를 묻히고 고갯길을 내려오던 그 사람을, 빈솥을 알면서도 아무 말 않고 보리죽을 다 먹어주던 그 눈빛을. 할머니는 그 뒤 마을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야. 송아지 편에 서는 사람도 있어.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다니더라고. 박문수는 그 고갯길을 넘어 다음 고을로 떠났습니다. 할머니가 혀를 찬 것도 보리죽을 먹은 것도 그에게는 암행의 수많은 하룻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윤 씨 할머니에게 그 하룻밤은 세상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. 빈솥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본 밤이었습니다. 백성의 집 빈솥 하나가 나라의 수치다. 그 솥을 채우는 것이 나라의 도리다. 박문수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